국민의힘 선 비대위 후 전당대회라고 해서 일단 그 관리형 그 비대위를 꾸리고 그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그 준비를 해가서 빠르면은 이번 7월 전후로 해서 개원한 다음에 원구성이 되는 때를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의석수에서는 밀리지만 미래의 대통령감 잠룡들은 훨씬 더 많고 그분들은 사법 리스크도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김 대변인 보시기에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분이 될 것 같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절대 당의 어떤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닌데 보시기에 지금 거리에서 같이 일하고 손발을 맞춰본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면은 이 난국을 그래도 민주당과 다이다이 뜨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그냥 그 보수의 가치의 진정성을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국에서 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대통령 우리가 안고 가면 불리하겠는데 대통령 탈당시키자거나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버리자거나 그럼 누구를 버리자거나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이 안에서 하는 순간 우린 다음에 또 집니다. 남은 힘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우리 내부부터 통합할 수 있는 인재, 내부부터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에 뒤처지는 것들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대표가 되어야 저는 보수가 재건할 수 있다라고 재건이라고 표현할게요. 무너졌다고 봅니다. 네, 재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봤더니만 분당 갑입니까?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권 주자로 나섰냐 물었더니만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신에 그럼 누구? 했더니만 한동훈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오기를 다가오는 이번 전당대회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얼른 돌아오시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 가까이 있는 분들 좀 정리하시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아니다. 내년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번 전당대회 때 진짜로 이게 뚝심 있는 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칫하면은 이게 진짜 이미지랑 다 소진을 벌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이 진짜로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 명한테 계속 뭘 덮어씌우려는데. 그럼 지금 여당이 지금 현재 이게 여소야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또 책임론이 한 번은 들끓을 겁니다. 2년 사이에. 그럼 이때 당대표인 분이 제가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당의 패턴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이 분 당대표 되는 분을 지켜줄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되려 아까운 인재 한 명을 놓쳐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제발 임기 끝까지 좀 뭐 좀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밀어줘라. 제발. 제발 좀 중간에 막 끌어내리지 좀 마라. 우리 당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해서 만들었으면 선발해서 만들었으면 끝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줘라. 바꿔놓고 나면은 뭔가가 바뀌더냐. 그러니까 내부 총질, 내부 갈등, 내부 편가르기 좀 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 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민수 대변인이 당 대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 상황 속에서 뭐 유력한 분들 중에 누구를 한번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현역으로서의 어떤
고뇌 참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주요 채팅장에 주 핵심 키워드 되시는 인물들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나경원 의원님을 당대표로 하고 또 장제원 전 의원님을 또 비서실장으로 보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사실 그 의견도 적지 않게 지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보면은 뭐 지금 원희룡 그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재명의 발을 정말 많이 묶어놨습니다. 실제로 한 45% 이상 정말 100일 만에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장관님 정말 험지로 가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 원 장관님도 또 큰 또 보수의 어떤 그 동량으로 이번에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의 은행 계좌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채권을 쌓아놓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이재명 모델을 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땠습니까? 경기지사에다가 바로 당의 대통령 후보로 갔고 거기 떨어지니까 자기 있는 돈으로 주식 투자 빵빵하게 하다가 바로 당대표의 어떤 옷을 입고 이어서 또 국회의원 그 방탄복까지 입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워낙 요즘은 그 국민의 좀 장기간의 어떤 눈에 벗어나면은 또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선 지지율 1, 2등을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아주 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봤자 뭐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뭐 7월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관리형 비대위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7월 정도에 그 전당대회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당을 지금 김 대변인 말씀처럼 추스리고 단합시켜야 되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금 관리형 비대위로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비대위로 가면은 이게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이 분열되고 또 거기에 어떤 그 반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사실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은 당이 좀 더 통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후보들이 너무 좋은 분이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예. 비교도 안 돼요. 뭐 나경원 그 의원도 있으시고 원희룡 전 장관님도 있으시고 안철수 의원도 계시고 지금 거론됐던 분들 다 장점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뭐 대한민국을 진짜로 아끼는 분들이에요. 가짜로 뭐 이렇게 내 입신양명 원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당내 축제여야 되는데 편이 딱 갈라져서 이게 뭉치지를 못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냥 이거는 그때는 또 누군가를 그렇다고 안 뒀다고 중립지대를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참 어렵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먼저 도와달라는 쪽을 도와줘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적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이 좋다가 갑자기 적군이 돼 있어요. 맞아요. 선거하면은 이거는 참. 결국엔 뭐냐면요. 이긴 쪽에서 안아줘야 된다. 이긴 쪽에서 축제였구나. 우리 축제 동안 뭐 이게 진짜로 운동회에서 파란 100팀, 1000팀 편 나누고 잠깐 즐겁게 놀았다라고 생각해야지. 아, 저 자식이 나를 안 도왔어? 그렇죠. 저게 나를 안 도왔어? 저쪽에서 붙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당조차도 통합이 안 된다. 그래요. 조금 서운한다 하는 하더라도 일단 끝나고 나면은 또 통합으로 나가고 그 리더를 상대로 위주로 해서 또 우리가 으쌰으쌰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야, 참 오늘 우리 댓글에서도 한동훈 데리고 와라라는 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마당에 이 동료 시민들이라고 하면서 서울뿐만 아니고 뭐 호남, 영남, 충청도, 나아가 일본 전 세계에서 화환이 지금 답지하고 있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얼른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떤 소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토도 많았죠. 그죠? 비토도 내부적으로도 많고 외부적으로는 더 많았는데
총선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를 떠나서 분명히 사람들은 진심이라는 걸 좀 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힘들 때 깃발을 들었고 누구나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나섰고 또 나서면서도 어떤 사심을 갖고 나섰다고 보기에는 힘들게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섰고 또 이겨서 어떠한 가실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4월 10일 날 내가 모든 것이 소진돼서 쓰러져도 좋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 과정 동안에 정말 고생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설령 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던 것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키려는 노력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뭐 6말 7초라고 하죠. 6월 말이나 7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도 되게 재밌어요. 어디에는 한동훈을 넣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디에는 한동훈을 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아주 다양한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넣고 조사를 하면은 압도적인 1등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빼고 하면은 어떤 데는 나경원, 어떤 데는 혹 심한 데는 유승민이 당대표로 나오는 케이스도 그래요? 네, 없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인가 가서 법무장관 때 그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300만 회 이상 어떤 조회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뭐 본인이 모든 책임은 내 것이다. 제가 책임집니다. 하고 또 비대위원장을 관두고 이렇게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수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안 한다 OX 찌그러진 세모 정도? 근데, 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여론조사를 못 봤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1위를 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표본이 잘못됐다. 그렇죠. 예. 네, 이건 예. 명확하게 표본이 예.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기준으로는 당원 7, 그렇죠. 네, 7대 그리고 3. 여론 3.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여론 당원 100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 표준을 아마 안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본에 대해서 분리를 안 시켰을 것이다. 야당 쪽에서 장난치는 걸 가능성도 네.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찌그러진 세모 정도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 좀 이렇게 본인의 측근들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관람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이 100일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다. 아우. 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이미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고 예. 휴식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 되려 이러한 소진 부분이 체력이나 정신뿐만이 아니라 이 이미지에도 소진을 가져올 경우에 그렇죠. 되려 마이너스 안 좋은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누구한테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게.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마음으로 아마 그렇죠. 이번 한 텀을 쉬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우려의 마음을 담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야. 이런 거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아끼는 마음인데 그렇죠. 예. 한쪽은 지금 안 나가면 나중에 기회가 없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만큼 잘 이끌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은 한동훈이라는 아까운 자원을 지금 여기서 연속으로 쓰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소진되고 소멸되지 않을까를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지난 12월 말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민의힘으로 소환할 때조차도 너무 이른 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우려가 많았는데 옛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한나 땡이라고 했어요. 한동훈 나오면 땡키라고 했는데 개뿔 땡키는 무슨
국민의힘 지지율 팍팍팍 올라갔었죠. 그런 점을 보면은 정치는 어떻게 보면 초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역량 더불어서 또 검찰에 있으면서 이제 검찰 특수부에서 뭐 한 30년 이상 하면서 그 이른바 범털들 정치인들과 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치란 측면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도 나름 선방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4월 10일 아마 생각하기도 끔찍한 오후 6시 이 출구에서 깠을 때에 기원선 200선이 뚫렸다 하면서 그 경악했던 그 정말 우리 당혹스러움 결국 그런 어떤 기원 저지선을 막은 것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마움 이런 부분을 보수에 계신 분들이 그 특히 또 우리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죽어도 못 보낸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는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어요. 네. 민주당이 하나는 패배했으면 물러나라 책임을.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대선의 패배, 지선의 그렇죠. 패배 안 물러나고 버텨서 이번 총선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남의 당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자기 당들 좀 제대로 좀 실정이나 챙기고 자기 당 재판이나 좀 챙겨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선에서 지가 저놓고는 해놓고는 바로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와놓고는 누구가 누구를 비판하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 정치 초보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정치의 초보가 어디 있고 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거기 지금 정치 고수가 잘한다 치면은 정치 오래 하셨던 이해찬 같은 분들이 나라를 구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이런 말들도 감히 하지 마라.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나라를 구할 정도의 업적이 있다 하시지 않는 분들은 정치 초짜가 뭘 아냐라는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더 잘합니다. 예. 실제로 재선 3선 가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영어로 뭡니까? 로메이커인데 재선 3선 가면은 만들어내는 법 하나 없어요. 당신들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점에서 네. 초짜인지 오래된 사람인지가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가 그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고생 많으셨고 뭐 지금 이 시간 또 댁에서 멸콩 TV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힘내게 힘내시라. 우리 또 멸콩 TV에서 또 우리 그 시간 나실 때 읽으라고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도 좀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